안키 튜토리얼. 안녕하세요 여러분, 벨다입니다. 그동안 댓글과 DM으로 굉장히 많은 요청이 있었던 안키 튜토리얼을 찍어보도록 할 겁니다. 이번 기회에 이 안키 카드란 무엇이고, 제가 지금 안키를 사용한 지 4년 정도가 됐는데 4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얻게 된 저만의 안키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꿀팁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안키란 무엇인가? 안키는 한마디로 디지털 플래시카드 프로그램입니다. 안키의 핵심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두 가지 공부 원리에 있는데요. 첫 번째는 능동적 회상입니다. 책이나 강의 노트를 눈으로 그냥 쓱 보거나 밑줄을 치는 건 우리 뇌가 이 지식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쉽게 착각해버리고 넘기기 쉬운 수동적인 공부법입니다. 그런데 이 안키 카드에서는 직접 카드의 앞면과 뒷면을 입력하고 앞면만 보여줬을 때 그 뒷면의 내용을 기억을 쥐어짜게 만들어서 생각해내게 함으로써 능동적인 회상 과정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간격 반복인데요.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에 따르면 사람은 새로운 정보를 배운 지 불과 1시간 만에 절반 이상을 잊어버리고 하루가 지나면 70%를 까먹어버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처음 습득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기억이 희미해지다가 없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망각하는 현상을 늦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식을 완전히 잊어버리기 직전에 한 번 더 복습을 해주는 것이죠. 처음엔 하루가 지나면 까먹던 지식도 3일 뒤에 복습해주면 3일 더 기억하게 되고 5일 뒤에 복습해주면 일주일까지 연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망각 곡선이 점점 완만해지게 되면서 기억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천천히 변환되어 갑니다. 그래서 안키의 알고리즘은 우리가 딱 그 지식을 까먹을 법한 최적의 타이밍에 알아서 한 번 더 복습을 시켜줍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의학 용어나 해부학, 기본 개념을 암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학 공부 이외에도 JLPT 일본어 단어 암기나 영어 단어 암기를 할 때에도 유용한 학습 도구이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안키를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지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컴퓨터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구글 기본창에다가 안키를 검색해줍니다. 그리고 나오는 안키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안키 버튼을 누르시고 각 플랫폼에 맞는 안키 포맷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를 받는 동안 안키 사인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키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아이패드나 모바일 폰, 맥북에서도 만든 안키 덱들을 연동해서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꼭 이 회원가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안키 프로그램이 설치가 됐다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안키 카드가 진짜 많아요. 전부 다 합해서 한 10,000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만든 안키가. 그래서 저 혼자 만든 것도 있고 친구들이랑 공유해서 사용한 것들도 있어서 양이 엄청 많아졌는데, 아무튼 이 많은 양의 카드들을 한 번에 보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하고 보기도 어려워지거든요. 이렇게 항목별로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분류해 놓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를테면 제가 본과 2학년 때 활용했던 카드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과목별로 1차로 카테고리를 나눠놨고요. 그 과목 안에서도 세부 하위 과목들로 하위 카테고리를 나눠놨고, 과목 안에서도 강의록 제목별로 카드를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게 되면 원하는 강의록만 딱 골라서 복습을 할 수도 있고 보기에도 편해서 이 카테고리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Create Deck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New Deck Name을 입력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의학이라는 카테고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요 의학이라는 데크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데크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딸기 버튼, 여러분들께는 기본 기어 아이콘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라서 아마도 톱니바퀴일 거예요. 그래서 그 톱니바퀴를 누르시면 Rename이라는 버튼이 뜨고 얘를 누르면 데크 네임을 다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하위 카테고리를 설정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요 콜론, 기호를 2개를 입력을 해주시고 원하는 하위 카테고리 제목을 입력을 해줍니다. 이를테면 해부학이라고 설정해 볼게요. 그리고 OK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나오죠? 그걸 누르면 이렇게 하위 카테고리가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콜론 2개를 넣어서 이렇게 하위 카테고리를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여기다가
이렇게 새로운 데크를 생성을 한 다음에 원하는 카테고리 밑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도 하위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카테고리를 만드는 방법이었고요. 다음에 데크를 생성하고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만든 이 카테고리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준 다음 위에 있는 5개 버튼 중 Add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 프론트 텍스트 그리고 백 텍스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플래시 카드에서 앞면, 뒷면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입력하는 창으로 여기다가 앞면에 원하는 내용을 적어주시고 백 텍스트에다가는 뒷면에 들어가기 원하는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키에는 크게는 총 3종류의 카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기본형의 카드가 있고 두 번째는 close 라는 빈칸뚫기형의 카드가 있고요. 세 번째는 image occlusion 이라고 해서 이미지에 라벨링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카드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기본형 카드에다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면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적어줍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백 텍스트에다가 입력을 해줍니다. 또 추가로 하이라이트를 하고 싶으신 부분에다가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원하시는 색깔을 선택을 해서 하이라이트를 하셔도 되고요. 다른 색깔로 글씨 색깔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완료를 하셨으면 Add 버튼을 눌러서 카드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카드가 하나 추가된 걸 보실 수 있고요. 다음에 Close 카드를 보여드릴게요. Close를 눌러서 이 Close 빈칸뚫기형 카드는 외우고 싶은 개념을 드래그를 해서 이 상단에 있는 바 중에 New Card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클로즈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다음에 이 과다 섭취 또한 클로즈를 해줄게요. 그래서 이 C1, C2는 뭐냐면 이 클로즈를 통해서 총 2개의 카드가 생성된다는 뜻인데요. 첫 번째 카드에서는 이 비타민 A, D, E, K라는 부분만 가려져 있고 과다 섭취는 가려져 있지 않은 카드가 만들어지고 두 번째 카드에서는 과다 섭취만 가려져 있고 비타민 A, D, E, K는 가려져 있지 않은 카드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저는 그냥 한 번에 외우는 걸 좋아해서 C2도 보통 C1으로 바꿔줘요. 그러면 이제 2개의 개념이 한 번에 가려져 있는 카드 하나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저는 Add 버튼을 눌러줄게요. 세 번째 종류, Image Occlusion 기능을 보여드릴게요. 얘는 원하시는 이미지를 복사를 해놓고 Paste Image from Clipboard라는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 그림판에 이렇게 원하시는 모양을 고르신 다음에 외우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네모를 만들어줍니다. 딱 이렇게만 해놓은 상태에서 카드를 추가를 하시게 되면 총 6개의 라벨링을 지금 했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하나의 라벨만 가려지는 총 6개의 데크들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역시 한 번에 외우는 걸 더 선호하는 편이라서 이 카드들을 부위별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hift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묶고 싶은 카드를 선택을 해주세요. 클릭만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룹핑이 되고 이 상태에서 Shift를 떼지 마시고 이 위에 그룹 셀렉션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Shift를 누르고 이 4개의 카드도 함께 묶어줄게요. 그룹 셀렉션을 누르면 묶어집니다. 프리뷰를 보면 이렇게 그룹화 시켜놓은 라벨별로 카드 뒷면에 보여지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Add 버튼을 누르면 총 2개의 카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끝! 그러면 카드를 다 만들었으니까 한번 스터디를 해볼까요? 뒷면에 입력했던 답이 뭐였는지 기억을 더듬은 다음에 120에 80 이런 식으로 기억을 했다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정답을 확인을 해줍니다.
이 정답을 떠오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again을 누르고 가물가물했다 하면 hard 버튼을 누르고 적절럭 good 버튼, 너무 쉬웠다 하면 easy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각각의 버튼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again 버튼은 1분 안에 이 카드를 다시 한번 보여줘서 복습하도록 설정한다는 뜻이고 hard 버튼은 6분 안에, good은 10분 안에, easy는 5일 뒤에 다시 이 카드를 복습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에 설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easy 버튼을 누를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이 close one, 스페이스바 버튼을 눌러서 정답을 확인을 하고 앞에 말씀드린 방법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빨리 학습하는 방법은 그냥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 good 버튼이 눌려지게 돼서 저는 그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 오클루전인데 얘도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정답을 확인을 해주고요. 이 토글 마스크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가려져 있던 라벨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카드를 전부 다 학습하시면 이 창이 떠서 성취감이 듭니다. 굿! 참고로 이 안키는 모바일 기능도 굉장히 유용한데요. 이렇게 다운을 받으면 컴퓨터의 내용과 이렇게 동기화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카드를 학습한다 하면 그냥 클릭 한 번만 하면 바로 제가 만든 내용이 나오고요. 같은 방식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가격대가 3만 원 정도 해가지고 되게 비싸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그 값어치를 생각하면 더 나가도 될 정도로 아주 유용한 어플인 것 같아요. 어차피 커피 한 5잔 값이니까 추천드립니다. 이제 이 안키 카드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특히 의학 공부할 때 시험 기간 타임어택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럴 때 이 안키 카드를 1번부터 끝까지 전부 다 정직하게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란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럴 때 저는 프리뷰 기능을 잘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든 이 카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초기화를 해주면 브라우즈 버튼을 눌러서 이 프리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보여주는 방법이 아니라 한 번 누르면 바로 다음 카드로 넘어가게 되는 기능인데요. 훨씬 더 빠르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다만 반복하는 기능은 없어서 그 점은 좀 감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네, 이런 식으로 넥스트 버튼만 눌러도 바로 다음 카드로 넘어가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잘 활용하는 기능 중 하나는 플래그 버튼인데요. 공부를 하다가 시험에 나올 것 같다 싶으면 저는 플래그 버튼을 잘 사용을 합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More 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플래그 카드 그리고 옆에 있는 원하시는 색깔로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 브라우즈 버튼을 눌렀을 때 빨간색으로 플래그한 모든 카드들을 따로 모아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과목별로 플래그 버튼을 지정을 해서 중요한 것들만 시험 전에 훑고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오렌지 버튼은 대부분 이렇게 외과랑 관련된, 초록색 버튼은 정형외과, 다음에 파란색 버튼은 비뇨기과, 핑크 버튼은 신경과, 이 터코이스 버튼은 안과, 이런 식으로 저는 분리를 해두었어요. 이렇게 카드 데크를 완성한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톱니바퀴 버튼을 한 번 더 클릭해서 익스포트 버튼을 누르면 원하시는 파일 형태 혹은 안키 파일 형태로 추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같은 안키 사용자들끼리 공유를 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카드를 일일이 만드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키 웹사이트에 이렇게 share deck에 들어가시면 많은 분들이 이미 다양한 데크들을 만들어 놨으니까 원하시는 데크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께 유용할 만한 기능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바로 엠보스 애드온 기능입니다. 엠보스라는 앱은 미국의 의사 국가고시 USMLE를 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웹사이트인데요. 이 웹사이트가 USMLE 대비 문제은행이기도 하고 관련된 의학 개념들이 총 집합되어 있는 웹사이트라서 저는 자주 사용을 하는데 그 웹사이트에서 만든 안키 전용 코드예요. 엠보스가 왜 좋냐면 엠보스에서 자동으로 의학과 관련된 지식에 밑줄을 그어줍니다. 이 밑줄에 커서를 갖다 대면 관련된 의학 지식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헷갈리는 개념이 나올 때 이렇게 각줄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서 유용한 기능이에요.
툴스 버튼을 누르고 애드온 버튼을 눌러서 엠보스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앙키 전용 코드를 요 애드온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다 입력을 하시면 엠보스 기능을 연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코드는 제가 설명란에 따로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코드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앙키를 한번 껐다가 다시 들어가시면 엠보스가 연동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커스터마이제이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앙키 화면은 기본 화면일 거예요. 저의 앙키 화면과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이왕 공부하는 거 취향에 맞게 예쁘게 꾸며서 공부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취향에 맞게 꾸밀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본 설정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상단에 여러 버튼 중에 앙키 버튼을 클릭하시고 Preference 버튼을 누르면 식으로 언어를 설정할 수 있고 테마를 설정할 수 있는데 제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다크 모드를 선호하더라고요. 눈이 편안하니까. 그런데 저는 더 예쁜 라이트 모드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뒤에 배경화면을 바꾸는 방법도 한번 알아볼게요. 엠보스의 애드온 기능을 설치했을 때처럼 같은 방식으로 애드온에 들어가 줍니다. 툴바에서 애드온을 들어가서 커스텀 백그라운드 이미지 앤 기어 아이콘 전용 코드를 입력을 해줍니다. 이 전용 코드 또한 제가 설명란에 정리를 해놓을게요. 그래서 입력을 해서 OK를 누르시면 이게 설치가 될 거고 View Files를 눌러서 User Files 누르고 거기에 Background를 눌러서 원하는 이미지들을 이 폴더에다가 넣어줍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을 넣어놨는데요. 배경화면을 그럼 바꿔볼게요. 이 핑크 그라디언트 배경화면으로 바꾼다고 해보면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Get Information에 이 이미지 이름을 그대로 복사를 해줍니다. 똑같이 기어 아이콘 한 번 더 클릭해서 이번엔 Config라는 버튼을 눌러서 여기 Image Name for Background를 핑크 그라디언트로 바꿔줍니다. 짠! 바뀌었습니다. 귀엽죠? 같은 방식으로 기어 아이콘도 그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폰트를 설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카드를 입력하는 이 창을 누르셔서 필드를 눌러주신 다음에 프론트 텍스트, 백 텍스트에 들어가는 폰트를 각각 바꿔줄 거예요. 원하시는 폰트를 하나 설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 팁은 너무 얇은 폰트를 사용하게 되면 공부할 때 잘 안 보인다는 단점이 있어가지고 저는 어느 정도 굵기가 있는 폰트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 텍스트랑 프론트 텍스트에 똑같이 맞춰주시고 세이브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입력하는 이 프론트 텍스트랑 백 텍스트의 폰트가 바뀌었다는 의미이고요. 실제로 공부를 할 때 카드에도 폰트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 카드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음에 스타일링으로 들어가서 폰트 패밀리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해당하는 폰트 이름을 붙여넣기 해주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면 폰트가 바뀌게 됩니다. 폰트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소소한 즐거움이에요. 이 밑에 이 리뷰 힛 맵을 어떻게 추가를 하는지를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것까지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역시 Add-on 버튼을 눌러서 리뷰 힛 맵 전용 코드를 추가를 해주시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 코드 또한 제가 설명란에 추가를 해놓을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앙키 전용 리모컨을 사용을 해서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띡띡띡띡 눌러가지고 넘겨서 공부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희 학교 도서관에 가시면 다 이거 하나씩 들고 있거든요. 간편하게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저는 안 쓰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사도 동기부여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앙키 카드를 2~3시간씩 열심히 만들었는데 실수로 딜리트 버튼을 눌러버려서 삭제가 된 경우 복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한 2년 반 전쯤에 제가 열심히 해부학 앙키 카드를 만들다가 갑자기 삭제를 해버린 거예요.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친구들이 30분째 답장을 안 하고 이러니까 방법을 찾아가지고 결국에는 복구를 시켰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그런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회원가입을 하는 거예요. 회원가입을 해야지 이제 백업이 가능하니까 꼭 회원가입을 하고 나서 앙키를 시작을 해주시고요. 싱크를 습관화하는 겁니다.
이 싱크 버튼 있죠? 여기 상단에 있는 싱크 버튼을 진짜 5분에 한 번씩 누릅니다. 네, 생각날 때마다 눌러줘요. 그래야 계속 백업이 되니까요. 진짜로 삭제가 되었을 때 이 화면에 다시 복구를 시키는 방법은 이 파일 버튼을 누르시고요. 스위치 프로파일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서 오픈 백업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2025년부터 계속해서 백업이 된 파일들의 기록이 뜨게 됩니다. 가장 최근 거를 눌러서 오픈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전에 만들었던 데크들 중에서 백업이 된 기록들이 다 복구가 됩니다.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딜리트를 한 사람과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삭제를 해버린 사람의 정신적인 충격의 차이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정신건강에 좋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스터디 윗미나 공부하는 장면을 보시고 나서 제 데크를 공유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저희 학교 학습 자료로 만든 데크들은 아쉽게도 지적재산권 문제 때문에 공유하기가 어렵지만 제가 따로 일본어 관련된 데크나 해부학 관련되게 제가 직접 수집한 자료로 만든 데크들은 한번 요청이 있을 시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나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안키 프로그램과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좀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늘 공부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이!